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목적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에 이어서 문장의 주요 성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목적어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많이 사는 애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뭐냐라고 하면 을을이요. 을을은 목적격, 조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목적어라는 애를 배울 때 해석을 위주로 배우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목적어더라라는 어떤 경험적인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을을로 해석이 안 되는 목적어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목적어를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목적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일단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문장의 주체, 누구 또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말이에요. 그 주체가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해요. 이게 뭐죠? 서술어. 서술어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그 동작이나 상태에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 요것이 바로 목적어다라는 거예요.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개념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상, 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대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어떤 것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명사가 하겠죠. 자,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하겠어요? 명사구나, 명사절이 하겠죠. 자,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서도 우리는 명사와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요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실상 정확하게 짚어볼 건데 그 전에 목적어의 위치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영어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죠. 우리가 다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볼 건데요. 주어가 나오고요.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가 나오고요. 그것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동사가 등장하고 나면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대상이나 내용을 밝혀줄 때 동사 뒷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어순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먼저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들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문장인데 우리가 봤던 문장 중에서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한번 볼게요. 내 친구는 항상 돕습니다. 누구를? 나를. 내 친구가 돕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얘가 목적어인 겁니다. 쉽죠? 이게 어렵지가 않아. 선생님 그러면 내 친구는 항상 나를 돕습니다. 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돼요. 많은 경우 을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예. 자, 뭘 도와줘? 내 숙제를 도와주는 거야. 되죠? 자, 이 스마트폰은 has,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뭔데? 요거, a long battery life. 긴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ave의 대상을 나타내 준 거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밤에, 컴마. 그러면 주어가 the stars이었죠. 자, stars. 이 별들이 fill, 채워요. 뭘 채워요? 이 별들이 채우는 대상이 뭡니까? 하늘. 얘가 목적어입니다. 되죠? 자,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을 보면요. We can now leave. 우리는 떠날 수 없다. 라고 했어. 떠날 수 없어. 문장이 끝났는데? leave 뒤에 목적어도 없어요. 이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절도 올 수 있으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until 주어 동사가 leave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명사절의 모습 중에서 until이 있었나요? 없었죠. 명사절의 모습은 that절, what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였어요. until은 부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목적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이 여기 왜 등장했을까? until 뒤에도 다시 주어 동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볼까요? until 뒤에 the teacher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finishes, 끝냈어.
뭐를? The lesson. 끝낸 내용이 뭐예요? 그 과의 내용을 끝내야 되고 그 과를 끝날 때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지? 붙잡혀 있는 건가? 자, 그래서 요 finish한 대상, finish한 내용, 요 내용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Our school will close.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가 will close. 닫을 거야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어. 그 다음에 early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일찍, 이른 이란 뜻이죠.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목적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했잖아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그렇지. 명사나 대명사.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닌 거야. 그럼 if가 목적어가 되지 않을까요? 자, if는 사실상 우리가 명사절에서 봤죠. 자, 명사절에서 보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근데 close라는 이 동사가 목적어가 과연 필요할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뭘 닫을지 하려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학교는 닫을 거야. 문을 닫을 거야. If we have heavy snow tomorrow. 우리가 내일 폭설이 있는지 아닌지를 닫을 거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장이 끝났다라고 보고 if절에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기에 목적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If we have. 자, have잖아요. have는 목적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지다, 있다,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 have가 가지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먹다,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있다의 뜻인데 우리가 있다면 뭐가? 있는 게 뭔데? 있는 대상이 뭐야? Heavy snow라고 해서 폭설이었잖아요. 그럼 폭설이 있다면, 즉 내일 폭설이 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have가 가진 목적어가 heavy snow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봤던 문장이 있는데 요 새로운 문장이 하나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주어부터 한번 챙겨볼까? 복습할 겸. 자, 문장 맨 앞에 소유격이 떴어요. 소유격은 뒤에 뭘 가지고 오죠? 명사를 가지고 오죠? 그럼 소유격 뒤에 명사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께서. 뭐 하셨어? gave, 주셨어. 동사야. 자, 누구에게 주셨지? us,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적어입니다. 대상이에요. 준 대상이 누구야? us,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하나 더 뭘 줬는지가 나오죠?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를 줬어, 이런. 자, 우리에게 대상이 나오고요. 뭘 줬는지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대상과 내용이 둘 다 등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얘를 간접 목적어, 대상을 간접 목적어, 그리고 내용을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요것이 바로 목적어 두 개 연결된 문장 될까요? 그리고 지금 살짝쿵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는 거예요. 동사가 만약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를 필요로 한다면 다음 시간에 배울 보어를 가지게 돼요. 혹은 목적어도 보어도 필요 없이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끝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 이 동사가 몇 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동사의 의미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명사 구와 명사 절이 목적어 자리에 등장한 예문을 볼 텐데, 자, 우리 아까 명사 절의 모습은 살짝쿵 복습을 했어요. 자, 명사 구는 무엇을 이야기하자라고 했죠? 부정사와 동명사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볼게요. plans.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주격 인칭 대명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주격 인칭 대명사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자막 쳤는데, 그죠?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주어죠. 자, 그리고 plans, 계획을 합니다. 그는 계획을 해요. 계획한 내용이 뭐예요?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자,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계획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러우면 해외에서 공부할 계획이다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해석으로만 푸시게 되면 이게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나에서도 헷갈리실 수 있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문장의 성분을 체크할 때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플랜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가 avoided, 피했어. 자, 그는 주어고요. 피했다가 동사입니다. 뭘 피했어? 피한 내용이 뭐야? answering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명사가 avoid의 목적어 자리에 등장한 겁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 명사절 목적어 쭉 볼게요. I believe, 난 믿어. 뭘? 믿는 내용이 뭔데? She will succeed. 그녀가 성공할 거다라고 믿어. 성공할 거라고라고 해석되죠. 성공할 것을이라고 해도 하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것이라고 이렇게 요래 해석이 된다니 을을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믿는 내용이 바로 완전한 절을 가진 대시 이끄는 요런 명사절로 왔어요. 요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왜 꼬였어? She explained. 그녀가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해요?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왜 그녀가 늦었는지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명사구나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대부분의 사실이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특히 명사절이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거의 그렇다라는 거죠. 자, we're considering, 우리는 are considering,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뭔데?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we should move,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니다. 요것이 목적어입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Ted told me that 했습니다. Ted가 사람 이름이에요. 주어. told, 말했어요. me,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러면 말한 대상이 나야. 그럼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뭘 말했는데? 나에게 말한 내용이 뭐야? That he would go to the park. 그가 공원에 갈 거다 라고 말했대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말했어. 대상, 간접 목적어. 아까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게 직접 목적어. 뭐라고 말했어? 공원에 갈 거다라고. 누구에게? 대상, 무엇을? 내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ODO라고 써드렸는데요. IO는 간접 목적어를 영어로 약자로 표현한 거예요. indirect object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DO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우리 목적어가 object잖아요. 그래서 O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O가 요 O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뭐를요? what절이 왔어요. What he told me. 자, 여기서도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가 나오죠. 그가 주어, told, 말했어. 누구에게? 나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는지 요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내용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전부 다 목적어고요. 내가 기억하는 내용은 어제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at절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다른 문장에서는 우리 명사절에 목적어가 없는 부분입니다.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목적어라는 거 절대로 을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어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GM에서 목적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풀어내는 어떤 어법 문제라던가 아니면 해석상에 있어서 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와 썼을 때 얘가 목적어구나라는 것을 해석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적어 보면요. object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O라고 쓰고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 또는 내용.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대상과 내용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셨죠. 당연히 대상이나 내용이 요것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내용을 표현하는 명사나 대명사, 명사상당어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식어를 시작으로 주어, 동사, 서술어, 그리고 오늘 목적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헷갈리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보어를 만나볼 텐데요. 이 보어가 등장하는 문장들은 굉장히 어법 문제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살짝쿵 보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대요. 그래서 보어거든요. 어떻게 보충 설명하는지, 이 보어가 없는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